안녕하세요. 저의 전시 작품의 주제는 기후변화 로컬 그 첫 번째 화천입니다. 제가 레지던시를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키워드들은 기후변화의 언어들 중에서 가장 저에게 인상적이고 강렬했던 키워드들입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 가운데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전환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제 조금 깊이 들여다보게 됐었는데요. 전환하면 이제 전환 마을이 떠오르는데 제가 토트네스라고 하는 전환 마을에 5년 전에 갔었고 이번에 다시 토트네스를 들여다보면서 화천에서 혹시 전환 마을로의 어떤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초점으로 해서 다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환 마을이 정확하게 뭐예요? 처음 들어. 전환 마을이요? 전환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전환. 생태적으로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어떤 뭐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최소한의 석탄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이제 살아가는 마을 전체가 좀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와, 뭐라고 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느 마을이 우리는 채식주의자들로만 살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건가요? 아니면 되게 에너지원을 좀 다르게 다각적이에요. 에너지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있고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그 마을 자체가 이제 움직이고 있죠.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매주 뭐 모임 같은 것도 주민들 간에 하기도 하고 뭐 교육에 대한 것도 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 그 전환 마을은 그렇게 하기로 한 사람들이 가서 모여서 사는 땅인지 아니면 네. 예를 들어 이 땅에 와서 내가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막 재개발하는 것처럼 다 동의를 얻어갖고 하는 건지 그게 약간 참 이게 그래서 복잡한데요. 가장 먼저는 그래서 그게 이 전환마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이게 가능했던 이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교육기관이었거든요. 슈마우 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생태를 지향하는 학문을 갖고 있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일찍이 이 마을에 들어왔어요. 이 마을에 안착하고 나서부터 거기에 관련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실제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역 안에서 주민들을 교육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그런 움직임이 퍼져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주민들도 거기에 감화가 되고 또 실제로 이거를 자기 삶을 실천하고 싶어서 런던에서부터 오는 사람들로 자연스럽게 모여졌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곳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곳이죠. 네. 그다음에 근데 어쨌든 토트네스에서도 다시 어떤 도시가 아닌 자연 그리고 자연의 시간과 순리에 따라 담고 그리고 자연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촌하거나 기농하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화천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이 최근 들어 좀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들이 거의 기농이나 기촌을 하거나 유턴 현상들이 굉장히 있는데 이 역시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어떤 기후 변화에 따른 자신의 이동인 거죠. 그랬고 또 도시에서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니멀리즘, 환경에 좀 더 이익이 되는 기존의 자본주의에서 어떤 과다하게 소비되고 있는 것들을 줄여나가는 자기 삶을 디자인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전환하는 거죠. 그런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노마드죠. 그 장소와 상관없이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이들이 주로 찾는 장소 역시도 결국 로컬이에요. 지역이에요. 그게 결국 자연이 있기 때문이죠. 자연에서 인간의 어떤 공존이라든지 치유를 받는다든지. 근데 그래서 재밌는 게 지금 로컬이 소멸되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크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움직임, 새로운 흐름의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로컬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적응할 것인가,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연구 주제의 첫 번째가 화천이기 때문에 그럼 화천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제 화천을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화천의 곳곳을 다니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화천이 혹시 그 생태적인 전환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적인 자료들을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루어진 거는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인터뷰를 기반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상상력,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 컨셉은 화천이 생태를 지향해야 되는 거, 생태적인 어떤 컨셉으로 정체성으로 가는 거였는데 가장 먼저는 그러니까 하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년 전에 그 따뜻한 겨울 날씨 때문에 축제가 취소가 됐어요. 그 사건은 전체 주민의 일상에서의 어떤 기후 변화의 사건이었죠. 그걸 체감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의 농작물을 다루고 있는 농부들만 체감하고 있는 이 지역과는 달리 화천은 이 주민들 전체가 그 기후 변화에 대해 느낄 수 있는 큰 사건. 그게 저한테는 이 연구의 첫 번째 주제가 됐었던 겁니다. 화천에 그래서 이제 그 산천어 축제라고 하는 게 어떤 인간의 어떤 수렵 본능을 또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저는 수렵 본능 말고 다른 것들을 찾다 보니 그 경작 본능을 좀 보게 됐어요. 그 읍내를 걷다 보면 골목 여기저기에 보면 갖가지 자기네들이 자급자족해서 먹는 먹거리를 화분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뭐 스티로폼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 자체가 먹거리가 아니라 하나의 정원 같은 느낌? 되게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비춰지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발전되면 좀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이곳에서는 빙상 도시들 간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핀란드의 산타마을과 화천과 그 협약을 통해서 산타클로스 우체국이라는 게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우체국을 통해서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주고 받는 이런 게 지금 5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화천뿐만 아니라 지금 그 다른 북극에 있는 지역들도 겨울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산타 우체국을 통해서 어떤 기후 컨텐츠로서 또 새롭게 또 소통을 하게 된다면 화천이 또 좀 더 그 생태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둘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상상 같은 것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과 생각들이 조금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주민들과의 인터뷰였었는데요. 우선 제 리서치에서는 주민들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했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몇 번의 심층 인터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렇게 필름 카메라를 던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6분에게 필름 카메라를 던졌고 자연스럽게 화천의 지역에 안배도 됐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간동면의 풍경을 보고 싶으면 이 라인을 따라가시면 이분의 사진이 다 간동면의 풍경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사창리 쪽, 좀처럼 그 가평하고 가까운 이 사창리의 풍경을 보고 싶으면 이 라인을 따라가시면 이 친구의 사진. 그 다음에 토고미 마을을 보고 싶으면 이제 토고미 마을에서 선을 따고 아래로 가면 이제 그래서 아마 이곳에서는 화천의 다양한 풍경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제가 사진을 던지면서 여러 환경과 관련된 문구를 선택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기 전에 그 문구를 보고 마음껏 상상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죠. 근데 이제 끝나고 보니까 다들 필름 카메라가 처음이었는데 너무나 멋지게 사진을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 내용을 이제 2, 3차에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 안에서도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단서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는데요. 기후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북상입니다. 왜 북상인지 궁금하시죠? 모든 농작물들이 다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가 저기 있는데 사과 하면 대구가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화천에서 지금 최근에 사과 농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터뷰인은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 벼밭 뒤에 사과나무가 사과 농장이 있는 이 풍경이 너무나 이색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귀농했을 땐 사과나무는 좀처럼 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이게 기후 변화에 따른 거라는 거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진 속에서 많은 그런 징후들, 생각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한 인터뷰인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항상 화천의 자연이 좋아서 화천으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아름답기만 한 줄 알았는데 카메라를 찍으면서 위기감도 동시에 느껴졌다고. 다가올 미래 후손들에게 어떤 자연을 남겨야 할까 이런 고민을 동시에 또 하게 돼서 제가 뜻하지 않는 이런 재미난 흥미로운 결과를 또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9살짜리 친구인데 되게 자연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서 올해와 작년에 어떤 화천의 변화들, 빗소리라든지 새소리를 통해서 이제 체감하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인터뷰를 좀 나누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리서치한 작업들은 저희들이 재해석의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가지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5개월 동안 리서치한 내용들을 4가지로 재해석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커피가 보이시죠? 커피가 사실은 지금 최근에 브라질의 한파로 인해서 원두 가격이 상승을 하고 지금 다른 곳에서는 어떤 재배지가 축소되고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지금 원두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커피 역시도 기후 위기에 따른 로컬의 위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농작물이기도 해서 제가 이제 이걸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이들한테 화천을 맛과 향으로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했고 그 맛을 가지고 로스터가 직접 생두를 고르고 그 맛을 구현해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브랜드 커피 화천이라는 이 상품들이 만들어졌고요. 관람객들은 시각적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전시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맛과 향으로서도 이제 그 화천은 이 리서치의 내용을 또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브랜드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제 로고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하고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화천의 어떤 정체성을 좀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나무가 되기도 하고 숲이 되기도 하고 또 이 화살표 모양은 이 로컬이 어느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 위에 보이시는 거는 저는 화천이 물이나 천이나 강보다는 산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6.2%가 산악지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을 통해서 86.2%라는 걸 지금 표현하는 그런 어떤 지식적인 전달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그 세 번째로는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총 10가지로 압축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제 사유, 생각들을 촬영자들의 사진과 제 글로써 이제 정리를 한 이 카드를 제작했습니다. 뭔가 길지 않으면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질문들, 아직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지만 또 이 전시가 끝나가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들도 좀 찾아 나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화천을 배경으로 해서 기후 소설을 저희가 극작가 조성희 작가님께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 2075년도에 다가오는 기후 변화 속에서의 어떤 미래 세대의 비극, 그리고 그들의 용기를 다룬 아주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여기 오셔서 한번 그 소설에 좀 푹 빠져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커피의 맛과 향을 느끼셨다면 제가 직접 이제 바리스타가 돼서 여러분에게 맛있는 커피를 내리려고 합니다. 이 커피를 드시면서 소설도 보시고 또 저랑 이야기도 나누시고 전시하면서 질문 같은 것도 제가 그 로스터가 추천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레시피를 엄청 열심히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을 확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후 변화라고 하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사실 예술가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그 이면에 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후 변화라고 하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사실 예술가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그 이면에 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결국 모두의 협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간의 연결, 이 작업을 또 예술 안에서 투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감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술가들은 대중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사실 이 작업을 하면서 예술가적인 방법, 예술가적인 상상으로 어떤 기후변화를 풀어내는 것에 대해서 예술가의 언어를 배울 수 있었던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감각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질문들, 어떤 감수성을 닮은 어떤 질문들, 그 질문들의 그 날카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이 작업 자체가 사실 중간 과정이라서 아직 끝나지 않은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이 과정에 대해서 더 발전을 시켜서 어떤 하나의 연구 보고서로서 좀 작성을 할 생각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주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작업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중에 초등학생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우리의 미래, 그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로컬에 대한 연구나 기획을 많이 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걱정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려면 한 번으로는 안 된다. 두세 번은 만나야 되는데 매개가 필요하다. 이 매개가 무엇일까? 사진을 찍게 하자. 그래서 제가 사진을 던졌고,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께서 사진을 찍으면서 오히려 자기 동네를 굉장히 낯설게 보고 또 환경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친구는 9살짜리 조현영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오래전부터 화천의 자연, 새, 빗소리를 다 관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지만 그 친구가 작년과 올해의 빗소리가 다름을 또 이야기하고, 여름의 날씨가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런 아이가 어떤 그런 거를 감각적으로 지역의 어떤 기온의 변화를 느끼고 있고, 또 그거를 이렇게 의성어로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이 친구는 매일같이 돋보기를 들고 만원경을 들고 계속 자연을 관찰하는 그 행위가 이 친구한테는 무엇일까? 아마 이 질문은 아마 더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끌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인터뷰이들이 유턴을 하거나 아니면 기농기촌을 하거나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온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의도성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뭔가 어떤 기후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사람들의 어떤 이동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좀 연구를 조금 더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커피라는 거를 또 하게 된 이유는, 그러면 이런 연구 결과가 기존에 있는 그 페이퍼 형식이 아니라 맛과 향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로스터는 이걸 어떻게 감각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졌고, 또 사실 인터뷰이들한테도 화천의 색깔, 냄새는 뭐냐고도 많이 물어봤어요. 그럴 때 이제 약간 비린내와 그 묵직함과 어떤 자연의 상쾌함,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담아서 로스터가 너무나 잘 표현을 해줬고요. 또 인터뷰 중에 또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수업 시간에 꼭 친구가 사람일 필요는 없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막 산으로 뛰어가서 한 나무를 정해놓고 거의 30년 동안을 그 나무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많이 치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어떤 인식도 되게 흥미로웠고, 많은 부분을 사실 우리가 자연에게 치유되고 있고 위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정작 또 그런 기후 위기에 또 많은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 재미있고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기후 변화를 가지고 공부도 했고 또 연구소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짧은 10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더 심각해지고 위태로워졌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변했고, 그래서 이번에 레지던시를 통해서 다시 또 새롭게 공부하는 마음이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 게 정말 사실인지 진실인지가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 그 진실, 그 이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겠죠. 좀 더 들여다봐야겠다. 레지던시를 하면서 한 PD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아는 숲은 숲이 아니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시 뒤집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정말 그 진실이 무엇인지, 팩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어떤 즉각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 행동이 오히려 환경에게 부정적일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확하게 아는 거, 그런 거를 먼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최근에 어쨌든 CO2 26에서 1.5도 합의를 또 봤기 때문에 전 낙관적으로 봐요.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협력해 나갈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또 이렇게 예술가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이런 과정들에 힘이 모인다면 저는 기후 위기가 곧 머지않아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작업을 했고 앞으로도 이 작업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이제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모든 것은 예기치 않은 상황들 또 불확실한 미래들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그 질문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수정하고 또 다른 질문을 또 수정하고 저희한테는 지금 이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